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는 패러다임이 정해져 있으면 프레임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이것을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프레임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명확하면은 이 명확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이 프레임이 정교해지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패러다임과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하고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개념도 조금 섞여서 쓰이는 것 같은데 조금 넓게 보고 좁게 보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되게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숲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은 뭐죠? 지구가 가운데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패러다임을 가져가면 이 패러다임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은 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해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을 바라보는 관점과 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의 별들이 다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별이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땅이 돈다고 생각할 때는 그 해석마저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는 패러다임이 정해져 있으면 프레임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프레임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명확하면은 이 명확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이 프레임이 정교해지는 거죠. 요걸 조금 비유를 하자면 어떤 비유냐면은, 이게 나무면은 나무를 깎아요. 열심히 깎으면 얘가 뭐가 돼요? 이쑤시개가 되지. 하지만 철을 열심히 깎으면 뭐가 돼요? 바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무 같은 경우를 깎으면 어떻게 돼? 이런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만들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레임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먼저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아? 이게 전략이라면 전술 같은 개념이지. 크게 패러다임을 정리를 해놓으면 이 프레임은 뭐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패러다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간과하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에서만 이기고 싶어요? 전투에서만 이기고 싶은 거지.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패러다임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이기려고만 그래? 프레임에서만 이기려고 한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한번 정치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봅시다. 90년대에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현상이. 하나는 19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망가진 거는 뭐의 끝이에요? 냉전의 끝이죠. 냉전은 무엇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이데올로기였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죠. 근데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개인이 재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만 튼튼하면 돼요? 룰이 튼튼하면 돼요. 이 룰 안에서는 뭐예요?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룰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를 얻게 돼 있다고.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돼 있어? 룰보다는 뭐야? 분배라고, 분배. 이 분배는 누가 하는 거야? 공산주의에서 분배는 국가가 해야 되니까 국가는 뭘 갖고 있어야 돼?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어떤 것을 가져가게 되냐면은 플라톤은 철인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선한 사람이 잘 나눠주면은 이상적인 국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
악하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어떠한 정치제도를 가져올 수밖에 없냐면은 민주적인 공화국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뭐야? 룰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 돼야지. 공공의 것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 하면은 사회주의가 되고 또 어때요? 전제주의가 된다. 자, 전제주의라는 것, 사회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택하는 거야? 개인보다는 사회라고. 개인의 재산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개인의 재산권을 통제한다고요. 권리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주의는 뭐야? 귀족이나 왕이라고. 귀족 국가나 왕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무엇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권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이러면은 이제 잘못된 거야. 철저히 뭐하고 싸워서 진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에 굴복한 거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게 무슨 싸움이었어요? 자본주의다 공산주의가 이게 무슨 싸움인 거야? 패러다임의 싸움이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책 기조를 폴리시 패러다임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의 싸움이에요? 패러다임의 싸움이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이겼어?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이겼어. 자본주의가 이겼는데 그러면 뭘 했어야 돼? 패러다임 싸움을 이겼어요. 그동안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갔겠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얘는 아니고 나야라고 얘기해도 충분했죠. 근데 누가 없어졌어?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자본주의는 원래 반면교사가 있었단 말이야.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질문이 나타나는 거지. 이 질문이 나타났으니까 뭘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떤 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자가 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살아야 돼를 얘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얘네는 뭐 한 거야? 승리의 도취가 된 거지. 승리의 도취가 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 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뭐가 없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못한 거지. 흰 패러다임 가지고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은 뭐였냐면은 이것과 싸워야 되는 이유지. 전쟁을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땐 적을 죽여야 된다고. 전쟁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체제 공고히 하는 방법을 안 한 거야, 여기서. 하지만 얘네는 뭐 했어? 얘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들은 망했죠?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 처절한 반성이 있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반성이겠냐, 이거지. 아, 우리가 얘네보다 못했다 반성해야지가 아니라 무슨 반성이 있었겠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거를 들고 어떻게 돼? 여기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갖고 들어온 개념들이 뭐야? 얘네들이 갖고 들어온 개념이 선과 악을 규정을 해버리죠. 예전에 선과 악은 뭐였어? 역사에서는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얘네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선이 아니야. 그럼 무엇이 일어났어야 되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단 말이야. 왜? 승리했으니까. 승리에 도취돼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없었고요. 얘네는 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절한 반성 안에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어떻게 전환시켰어? 선과 악으로 전환시켰죠. 예전에는 뭐였어? 이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지. 이렇게 갔던 거였단 말이야. 위아래 바꿨어. 이게 공산주의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걸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 강자와 약자로 바꾸죠. 그러면은 얘는 뭐였어? 가진 자. 얘는 못 가진 자. 이게 그대로 들어온다고. 어디로 들어와?
여기는 뭐 한 사람? 부지런, 해제, 수능. 열심히 산 사람들이 뭐 한 거야? 부를 얻었단 말이야.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산 사람이? 룰에 순응을 하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 개인의 재산권이 지켜지는 이 사회에서 뭐를 가져갈 수 있어? 부를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결과가 뭘로 나타나? 부로서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이걸 뭘로 가진 거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만들면서 부지런하고 순응한 사람을 누구로 만드는 거야? 강자.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반항, 저항, 게으름. 게으름.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게으른 애들을 뭘로 만들어? 선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상 부지런하고 순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반항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요? 이쪽이 좋단 말이지. 네. 이 패러다임을 들고 유럽을 들어가고 남미를 들어가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쳐져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당연한 거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네는 했는데 얘네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프레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야. 프레임이 어떻게 짜져? 이 패러다임 안에서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강자가 된다고요? 가진. 열심히 산 사람이 강자가 되고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뭐 하고 있어? 어느새 비난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적폐청산. 열심히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점점 열심히 사는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기업인으로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 감옥 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사회에서 돈을 조금 벌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변호사가 돼서 좀 직업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변호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직업을 깎아내려야 된다고. 어디로? 선하게 만들어야지. 돈을 잘 벌면 그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못 벌게. 선하게 만들어야 돼. 변호사가 돈을 잘 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를 많이 뽑아가지고 변호사가 못 살게 만들어야 돼. 의사가 돈을 잘 벌면 의사를 많이 뽑아가지고 의사 못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남았어? 이제 뭐 회계사가 잘 살아? 그럼 회계사도 많이 뽑아가지고 못 살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기업인이 많아. 기업인이 많으면 어떻게 돼? 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이제 뭐가라도. 야, 공무원이 잘 살면 어떻게 돼? 공무원이 잘 살면. 많이 공무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공무원을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이 세 사람,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다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 우파의 패러다임은 뭐였냐?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다 무너졌다고. 잘 살아보세. 얘네들은 뭘 못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패러다임이 되는 거야? 낡은 패러다임이 되는 거지. 낡은 패러다임이 좋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좋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싶지. 그래서 다 가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국제 정세고 국내 정세를 알아봅시다.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났냐? 국내는 87년에 민주화를 가장한 직선제 운동이었죠. 그래놓고 민주화라고 했죠. 민주화라는 패러다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뭘로 가야 돼? 직선제 운동이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직선제가 됐지. 그러면서 90년이 되면 뭐 어떻게 돼? 90년이 되면 3당이 합당이 되죠. 세 개의 당이 합당이 되면서 누가 탄생을 하게 돼? 93년에 YS. YS가 들어오지. 이 YS가 뭐 했어? 금융실명제. 군정 종식을 시켰지. 이 군정 종식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었냐? 이게 밀어붙이기 군사 리더십의 종말이지. 군대에 가면 뭐 해야 돼? 까라면 까야지.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 뭘 했어야 돼? 이제 여기에서는 이 군사적 리더십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 상관은 어디에 있어? 최고의 상관은 대통령이지. 네. 그 영웅이었다. 대통령이 권한이 많으니까 영웅이 되어서 뭐 한 거야?
나라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다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자꾸 얘기하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구했다고. 경제를 살렸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결국에는 그 리더십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걸 만든 건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인물론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뭘 찾아요? 영웅 찾는 인물론을 찾는다. 이거 언제 무너진 거라고? 이때 패러다임이 끝났다고. 무슨 패러다임이 끝났어? 영웅 시대가 종말이죠. 30년 전에. 그런데도 계속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영웅을 없앴으니 누가 영웅이 되고 싶어? 지네들이 영웅이 되고 싶었지. 그래서 지네들의 영웅화를 시킨 게 뭐야? 지가 영웅이 되고 지가 영웅이 된 게 이걸 뭐라 그래? 종교. 아니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거야.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워? 예전엔 누가 영웅이었는데 박정희, 이승만이 영웅이었던 거를 누구가 영웅이 돼야 돼? 내가 영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뭐 했어야 돼? 이 패러다임이 종말이 되면서 누구에게 영웅이 돌아갔어? 이 영웅 시대가 민주화를 가장한 직선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패러다임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된 거야? 뉴 히어로가 된 거지. 새로운 영웅이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고. 누구의 패러다임이야? 운동권의 패러다임이지. 그래서 한쪽은 누구? 이쪽. 한쪽은 이쪽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 힘이 되었고 이쪽이 뭐 하는 거야? 더불어 민주당이 된 거야. 여기서 뭘 잃었어? 이 패러다임이 사라졌는데 이 패러다임을 누가 가져간 거야? 이 사람들이 가져갔어.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계속 우리는 이 패러다임 밑에서 뭐 한 거야? 프레임 전쟁을 한 거지. 자, 패러다임은 뭘로 돼 있어? 새로운 히어로가 누구야? 윤석열. YS와 DJ의 그러니까 맨날 뭐 해요? 자기가 당선되면 다 어디를 가? 호남. 현충원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현충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기 묘소를 가고 여기를 묘소를 갔는데 이 사람은 졌어요. 이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못 가고 어디로 간 거야? 다시 여기로 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이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는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국민의힘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없어? 우파의 정신은 사라졌지. 보수의 정신이 사라졌죠. 이 패러다임이 다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뭔 얘기하면 왜 우리가 저 좌파 프레임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냐? 왜? 이 사람들이 원래 좌파였어. 대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좌파로 계속 갔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그 프레임 안에서 좌파의 프레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뭔 줄 아니까 우파인 줄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서히 멸종이 된 거야. 멸종이 되고 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윤석열. 2,000명씨가 어디로 왔어? 일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얘는 뭐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대파. 대파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다. 뭐가 없어요? 패러다임. 우파의 패러다임이 없다고. 우파의 패러다임이 없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누구를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확실하고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을 하면 어떻게 돼? 저요.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야. 자,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패러다임하고 프레임은 무슨 도구냐? 내가 천동설이라고 지동설이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식의 도구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인식하는 도구고 내가 세상의 정보를 인식을 했으면 내가 판단을 해야 되죠. 이 판단의 도구는 뭘까요? 인식의 도구가 이거라면 사고에는 판단도 있다고요. 판단의 도구. 판단의 도구는 뭐죠? 모르지. 왜 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판단의 도구는 상식과 교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교양으로 뭘 하는 거야? 판단.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뭐야?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과 교양으로 뭘 하는 거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잡는 거라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가 무너져 있어? 상식과 교양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인식의 싸움에서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 상식과 교양을 만들고 패러다임을 탄탄하게 해야 우리 프레임 전쟁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프레임 전쟁에만 들어가니까 계속 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인식의 도구와 판단의 도구를 하고 나면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은 행동은 맨 마지막이고요. 여기에 인사이트가 더해져야 돼. 이 인사이트는 누구 거예요? 내 거. 개인의 생각이라고. 이 인사이트가 있을 때 무엇을 향해 가는 거야? 진리가 추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사이트가 강해지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프레임을 가지고 상식과 교양으로 판단을 해서 내 인사이트를 더하면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항상 옳아요? 아니죠.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인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계속 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가치가 점점 강해지는 거지.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가? 요즘의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뭐라고요? 무슨 시대가 갔어? 영웅의 시대는 가고, 그럼 이제 무슨 시대가 와야 되냐면은 집단 지성의 시대가 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체스를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꿨다고. 근데 언제부터? 인공지능이 뭐 하기 시작하면서? 딥러닝을 한다고. 딥러닝.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예전 컴퓨터 안에 들어간 정보로만 판단을 했다고. 사고를 하고. 그런데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컴퓨터 안이 아니라 컴퓨터의 뭐? 네트워킹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딥러닝이야. 그러면 이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무한 정보들, 널려 있는 정보들을 뭐 하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지. 내 밖에 있는 정보를 끌어들이는 걸 뭐라 그래? 러닝이라고 하는 거야. 딥러닝은 뭐야? 되게 많이 갖고 오는 거지. 이거가 가능하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알파고가 나는 거고, 자율주행이라는 꿈을 꾸는 거지. 자, 아직 자율주행은 완성이 안 됐지만 알파고를 통해서 뭘 했어요? 모든 바둑 기사들이 이겼다고. 예전에는 체스 하나 이기기도 힘들었다고. 옛날 컴퓨터로는 체스를 이기는 것도 버거웠는데 네트워킹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둑까지도 이겼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영역이 열린 거야. 컴퓨터는 네트워킹을 하는데 인간들은 뭘 안 하는 거야? 인간은 생각과 사고에 네트워킹을 닫아버렸어. 아직도 뭐 하고 있어? 내 말을 따르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전문가의 얘기를 참고를 해서 내가 사고를 하는 거야. 내가 법을 다 모르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야? 법을 아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그 법을 헤쳐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영웅시대에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엇을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거지. 2,000명이라는 게 뭐 한 거야?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영웅이 되려면 뭐 해야 돼? 2,000명을 해야 되는 거야. 집단지성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래? 과거에서 왔죠. 과거의 사람이 미래에 가서 살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누굴 이길 수 없어? 집단지성을 이길 수 없어. 왜? 뭐 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배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혼자 앉아서 구술을 하는 것보다는 재수를 한 친구들하고 같이 네트워킹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계속 뭐 하니까 나는 구술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소외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은 목표를 제시하는 게 필요했죠. 그리고 뭐 해야 돼? 빨리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시대에는 뭐 해야 돼요? 정보는 넘쳐나요. 근데 뭐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 방향성이 필요한 거야. 요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리더 그룹이 있었죠. 이 리더 그룹을 뭐라 그랬어요? 엘리트. 국제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선진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후진국은 뭐 하면 돼?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야. 뭐 해야 돼요? 따라가요. 빨리 따라가야 돼. 무엇은 명확해요? 방향. 방향은 명확하고 무엇은 없어요? 에너지가 없다고. 이제 다 따라잡았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을 잃었네. 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 나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향은 없고 뭐는 있어요? 힘과 에너지는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못 가면 뭐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데 이때는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은 없고 힘과 에너지만 있으면 조금만 잘못 가면 죽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자, 리더 그룹은 이렇게 갔는데 나만 홀로 이렇게 갔잖아. 네. 그럼 뭐 해야 돼? 예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지는 데가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만큼을 이동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꾸 OECD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OECD 평균이 뭐야? 이 그룹 안에서 중간이란 말이야.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이 그룹에서 치고 달리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겠다라는 거야? 중간에 가겠다는 거야. 뭘 해도 중간이야. 잘해도 중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뭔 짓을 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는 옛날이면은 OECD 평균이 뭐가 됐었어요? 방위 목표. 목표가 됐지. 목표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가 돼요? OECD 평균은 목표가 아니라 뭐야? 참고 자료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쟤를 따라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만큼 공부해야지, 쟤만큼 열도해야지, 쟤 뭐 하는지 봐야지 하면서 롤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무엇을 잃었어요? 패러다임을 잃었다고. 자, 그전에는 뭐였어? 소련과 미국이 싸우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미국 편을 들어야 돼. 근데 소련이 없어졌네? 그랬더니 뭐해? 미국 편을 지금도 들어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야? 일본이 나타나서 우리가, 중국이 나타나서 우리가, 러시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아니면 중동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게 계속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싸움이라고. 미국이 무엇을 제시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제시해도 우리보다 낮은 패러다임이다. 가치가 없는 패러다임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미국에서조차도 뭐가 없어요, 지금? 패러다임에 시프트가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을 계속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긴 거지. 미국이 명확하게 보여주면 뭐만 하면 돼? 미국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패권인 국가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깃발 꽂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또 뭘 해줘야 되냐면은 나를 따르라. 리더십을 증명해야 돼. 지금 어디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요? 우크라이나라 그 다음에 중동과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뭐라 그래? 미국을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얘네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번 대선이라고. 이번 대선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고 얘네가 과연 이걸 제시하느냐 못하느냐에 운명에 걸려 있다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무엇이었어요? 패권이라는 게 권력이었다고.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싸워야 되니까 권력이었는데 지금은 안 싸우고. 지금 안 싸우니까 진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이 딜레마에 빠진 게 미국이라고. 그게 국제관계에서의 리더십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건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라는 거에 대한 딱 알맞는 컨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개척자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이제 앞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되는 거야? 개척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은 무엇 때문에 이런 개척자 정신이 있었어? 소련.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미국이 이런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사라진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은 무엇이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때라고. 우리나라 국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계속 힘들었던 게 뭐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왜 도대체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우리는 패배감을 갖고 있지? 이게 큰 문제라.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의 패러다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영화는 무엇을 갖고 있냐? 권선징악이라고. 어떻게 갖고 가요? 처음에 사건이 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발단이 전개가 되고 위기가 오고 절정이 돼서 결말이 되죠. 이 발단은 누구로부터 시작돼? 악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악이 전개되고 악이 확장되죠.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싸워요. 싸움이 일어나. 전쟁.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끝. 누가 이겨야 돼? 선. 선이 이겨야지. 선의 승리. 이렇게 되는 거라. 악이 시비를 걸었지만 결국엔 누가 이겨야 돼? 선이 이겨야 돼. 이게 전체적인 권선징악이고 한 20%는 어떻게 돼? 악이 이기지. 악의 승리가 되면서 뭐 해요? 분노를 이끌어내죠. 여기서는 카타르시스. 악을 징벌하면서 악이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딱 나오지만 악이 승리하면 어떻게 돼? 분노와 허탈함을 갖고 나온다. 이 악의 승리로 끝내가지고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뭐야? 인피니트 워였지.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딱 하는 순간 모든 허탈함이 오면서 영화관을 나왔다고. 이런 영화도 있고 엔드게임처럼 다시 타노스를 물리치는 영화도 있고 그런 거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냐? 2시간짜리 영화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반지의 제왕처럼 3에서 4, 5부작이 돼야 돼. 시리즈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 2부에서 좀 망하는 거는 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계속 이런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바뀌겠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옛날에 보수의 패러다임은 뭐였냐? 보수의 패러다임은 언제?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길면 80년대까지. 이 보수의 패러다임은 뭐였어요? 반공. 그냥 반공이야, 반공. 끝.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90년대에 공산당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네. 소련 붕괴 위에는 어떻게 된가? 소련이 붕괴됐어. 그래도 계속 반공을 했다고. 언제까지? 먹힐 때까지는. 근데 이놈들이 뭘 들고 와? 이놈들이 슬그머니 들고 온 게 있었죠. 뭐? 강자와 약자의 패러다임을 들고 들어온 거. 강약의 패러다임을 들고 와서 강한 놈이 뭐한 놈이라고? 악이라고. 와, 이걸 정의해버리네. 강이 악이고 약은 선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뭐가 들어오는 거야? 권선징. 권선징악에서 누가 이겨야 돼? 약자가 이겨야 되지. 네. 그럼 강자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동안은 반공에는 적이 공산당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뭘로 바뀔까요? 강자가 누굴까? 강자가 미국이 되는 거야. 미국. 약자는 누구야? 북한이 되는 거지. 북한은 누구야? 우리의 동포가 되는 거야. 이 개념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이때부터 무슨 영화들이 나와? 반미 영화가 나오고 또 진중, 진북. 친북 영화가 나온 거야.
어떤 것들이 나와? 얘네들이 주인공이 되지. 멋진 애들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악이 되는 거야. 미국이 악이 되는 영화들 뭐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괴물이라고. 이 괴물이 어디서 나왔어? 미국 무대에서 벌인 화학약품 때문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누가? 강한 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미국만 있나? 강한 놈이? 또 누가 있어? 대기업. 군인. 검사. 남자. 검사는 나쁜 놈 같아, 요즘에. 어떤 새끼 때문에 나쁜 놈 같아.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게 뭐야? 대기업에 대응하는 게 누굴까요? 중소기업. 근로자. 노조. 노동자. 이런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베테랑, 카트 뭐 이런 거야. 봉곳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군인이 못된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 군인 아닌 사람. 민간인. 그러니까 군인이 민간인 때려잡는 영화가 제일 재밌지. 그게 뭐야? 1987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남자가 강하니까 이제 뭐가 돼? 여자가 약하죠? 그러니까 맨날 순정 심파극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남자는 여자를 임신시키고 도망가고 여자는 애를 낳아서 힘들게 살고 뭐 이런 내용이죠. 청춘의 덫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다룰래. 짜증났어. 많아 이것도 그지? 근데 안 다루려고. 누구 때문에 망했어.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권국이 강자가 되고 대기업이 강자가 되고 이렇게 강자가 되니까 약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진짜 약자냐? 다시 패러다임을 바꾸자면은 여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과 이쪽에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 패러다임을 다시 씌워야 된다고. 이 패러다임의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열심히 산 사람이 선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열심히 산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 욕망 덩어리를 만든다고. 이게 밥그릇이야. 근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밥그릇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핍박받아요? 밥그릇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데 밥그릇을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빼는 거지. 위선인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얘기를 하지. 어떤 걸 열심히 살아?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멋대로. 나답게. 잘 살았어. 자, 이 내 멋대로가 뭐예요? 이 내 멋대로가 게으름이라고. 자, 보자. 나에게 자유가 있다면 나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 그러면 나는 돈 버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밥그릇이 안 되는 일을 할 것이냐? 대부분이 소비하고 밥그릇이 안 되는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라 그래? 내 멋대로 잘 사는 부분을 맨날 보여준다고. 언제? 발단을 보면 항상 내 멋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구를 망쳐? 내 멋대로 잘 살고 있는 걸 망치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전쟁을 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분노를 심어줘서 나올 때 저게 선이야. 저 못된 놈들 하고 비난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 못된 놈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불편하구나 하는 그 분노감을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만 남아있어?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누구한테 화가 나 있어? 미국 대기업 군인 남자 얘한테는 화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영화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없었어요? 계속 끌고 갔거든. 뭐 했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뭐는 없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패러다임을 계속 갖고 가다니까 낡은 패러다임이 되고 그 낡은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환경이 들어와 보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할 시간이에요? 철저히 무너졌으니 이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뭘 다시 세워야 돼요?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고 프레임 전쟁에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치와 사회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 우리 삶에서는 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계획을 씁니다. 경영계획. 경영계획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1년짜리 계획도 있지만 이 경영계획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자, 그러면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업이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속 가능성. 그렇지. 지속 가능한 경영이죠. 이것마저도 좌파가 들어와가지고 다 바꿔놨다고. ESG.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다 뭘로 바꿔놨어요? ESG로 바꿨는데 이게 아니에요. ESG 하다 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지속 가능한 경영이 환경을 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하는 거라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은 어떤 거를 해야 돼요? 일단은 환경을 인식하고 그 변한 환경에 뭐 하는 거야? 적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의 영역은 무엇과 무엇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패러다임과 프레임이라고. 경영계획이 안 짜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인식을. 이 인식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경영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하면 스폰지처럼 있는 거 다 짜먹을 것만 갖고 경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인식하지 않고 무엇을 가져가면 단기 트렌드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 필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갖다 버려야 되는 책이 뭐냐? 2024 대한민국 트렌드. 왜? 이거 뭐니까? 단기기 때문에. 얘네들도 주장을 해.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있다. 큰 트렌드와 작은 트렌드가 있다. 트렌드라는 게 뭐야? 유행이라고. 트렌드는 단기라고. 단순히 뭐 하는 거? 지금 유행이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뭐가 없으니까? 패러다임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자꾸 빠지는 거야. 올해는 이랬다가 내년에 저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큰 기업이 잠깐 이렇게 변하고 잠깐 이렇게 변하는 거야. 어떻게 다 적응하면서 가? 뭐는 없어? 인식하는 도구는 없다. 이 트렌드는 프레임 정도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뭐 패션이나 이렇게 일부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큰 트렌드에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적응을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경영 계획을 하려면 상식과 교양이 뭐야? 전략, 회계. 경영의 그루들이 쓴 책과 지식이 있어. 기본적으로 경영을 알아야 되지만 당장 얘기하면 피터 드럭, 톰 피터스 아니면은 뭐 마케팅에서는 세스 고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알고 있느냐 이거야. 경영을 하겠다면서. 경영을 하자고 하면서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으며 마케팅을 하겠다면서 마케팅의 대가들이 쓴 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냐고. 그런 기본적인 기본서들은 안 읽고 뭐부터 읽어요? 성공파리. 그렇지. 이런 책이나 성공파리 같은 책들만 읽고 있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 상식과 교양 없는 걸 하는 거야. 서점 가서 책 사면요 2만 원, 3만 원, 비싸야 5만 원인데 성공파리한테 얼마나 갖다 바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바치면서 쉽게 지식을 얻으려고 그런다고. 교양과 상식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지루한 이야기를 듣고 그거 이해할 때 생기는 게 상식과 교양이라고. 근데 자꾸 뭐에서만 나와요? 내 트렌드 보고 여기에서만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 보고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내가 할까? 아무리 많이 읽어보라니까 안 된다고. 잘했다고 한 사람의 경험은 그냥 이 일부분의 경험이에요. 뭐가 안 돼? 이론이 안 된다고. 상식이 아니라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경험이죠. 그 경험이 어디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을 하는 이걸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인사이트라고. 이 통찰이거든요. 이거 하면 멋있는 것 같죠?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거와 이거를 통해서 더하기 뭐 하는 거야? 이거와 이거를 통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잘 맞아 들어갔는가? 내가 배운 이 지식과 교양이, 상식이 이 사회를 관통하는 상식이고 교양인가를 증명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경험이 필요한데 이런 경험 없이 뭐만 하면은
누군가가 잠깐 주는 인사이트에 발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라고. 배우는 거 좋지. 근데 뭐도 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된다고.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네, 내 경험을 통해서. 학원에 갔어요. 이 학원에서 서울대 100명을 배출해낸 학원인데 나는 갈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과 패러다임은 계속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무슨 인사이트야? 진짜 괜찮은 통찰력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없이 이것만 판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유튜브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현상을 뭐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를 꿈꿔야 되죠. 이 인식된 현상에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거와 이거에 갭이 있다고. 이 갭을 어떻게 줘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이 갭을 해결하는 게 뭐야? 이게 상식과 교양이래. 그래서 여기 상식과 교양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더 더해지면은 나의 인사이트가 더 더해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좀 빨리 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나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의 지식의 크기와 높여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이 인사이트를 높이는 게 뭐야? 이게 지식이라면 이건 지혜다. 지식과 지혜를 다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무엇을 해결해주는 브랜드가 되는 거지. 브랜드가 이름이 높아지는 게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야. 내 이름이 아무리 잘 알려지면 뭐해? 안 좋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 좋게 알려지려면 뭐 해야 돼? 뭔가를 해결해주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단기적인 트렌드는 뭐 하자는 거야? 계속 오늘만 살자고 하는 거지. 자, 지금의 환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엔 단순했는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죠? 예전에는 잘 짜진 기획 하나만 열심히 몰아붙이면 됐다고, 방향만 있으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가면서 계속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냐?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지지. 그 기획력이 뭡니까? 끊임없이 현상을 보고 인식하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기획자라고. 옛날처럼 보고서 쓰는 사람이 기획자가 아니라 지금 불편한 것들을 확인하고 미래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획자라는 거지. 그래서 경영자의 CEO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기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똑똑한 책사를 하나 데리고 있었으면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도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책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유비나 송건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됐다면 지금은 조조와 같이 자기의 인사이트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패러다임과 프레임에 관한 간단한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